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유는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우유가 사람한테 오히려 해롭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유가 몸에 해롭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 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SNS에서 간혹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어릴 땐 키가 쑥쑥 커야 된다고 우유를 먹으라고 하더니 왜 어른이 되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 있지? 정작 병원에서는 우유를 권하고 영양학에서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SNS에서는 독이라고 하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적이 있는 우유에 대한 오해 8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 연구와 데이터, 영양학적 근거를 통해 진실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유를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이번 영상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오해. 우유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정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의 근거는 우유 속에 있는 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인이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 0.7로 이상적이며 오히려 인과 칼슘이 함께 있을 때 골밀도를 더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마시면 칼슘의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결론은 우유는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며 오히려 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오해. 성인은 우유를 소화시키기 어렵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의 약 70%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개인차가 크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요즘은 소화 부담이 없는 락토프리 우유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당불내증 환자들도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는 잘 소화시킵니다. 결론은 우유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체질에 맞는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해. 우유를 마시면 살이 찐다. 이 말은 오해입니다. 우유는 포만감을 높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테네시대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매일 마신 그룹은 체지방 감소율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식사 대용이나 간식 대용으로 저지방 우유와 단백질 파우더의 조합은 폭식을 방지하고 근손실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우유를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유가 살찐다는 건 과도한 섭취나 다른 식단의 문제와 결합된 결과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오해. 다른 동물은 다른 동물의 젖을 안 먹는다. 그 말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은 불도 안 피우고 요리도 안 해요. 인간은 식문화를 통해서 진화한 존재이고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활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유일하게 유산균을 발효, 숙성, 가공을 통해서 우유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종이기도 하죠. 결론은 다른 동물은 안 먹는다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나 영양학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우유를 마시면 암에 걸린다. 일부 영상에서는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학적 연관성만을 과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유가 대장암, 위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매우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0ml 이상의 우유를 마신 사람은 대장암의 발생률이 평균 17% 낮았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의 섭취가 위암과 전립선암의 발병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편향된 일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6번째 오해. 우유는 노화를 촉진한다? 이 말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비타민 A, B12, 셀레늄, 칼슘 등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들입니다. 코펜하겐대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섭취한 그룹은 피부의 탄력 점수가 12% 더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론은 우유는 노화를 촉진하기보다는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되는 영양소가 많습니다. 7번째 오해. 우유는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유제품의 섭취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전자상 우유가 안 맞는다는 주장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과거에는 유당불내증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가공 우유와 발효유나 락토프리 제품들이 다양화되면서 한국인들도 점점 더 우유에 적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다변화로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섭취가 영양 불균형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유가 한국인에게 무조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지나치게 일반화된 주장입니다. 8번째 오해. 우유는 뜨겁게 데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유를 끓여서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씩 마시는 걸 즐기는 편인데요. 하지만 우유를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비타민 B군과 칼슘이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우유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울 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우유를 제대로 알고 드시면 뼈 건강, 심혈관, 근육 유지, 피부, 기억력, 면역력,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오해와 루머 때문에 우유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 체질,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우유를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건강한 식생활과 알고 먹으면 확 달라지는 음식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